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시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정된 시장입니다. 거래 금액이 전체 2천억. 이 시장을 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손해가 난다고 해도 우리는 약속드린 5%를 무조건 지켜드린다. 안녕하세요. 전 인코에서 공공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조시형이라고 합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시간은 없는데 리스크는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특별히 재능은 없고 과연 내가 어떤 부업이나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신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는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재능이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테크인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 실제 100억이라는 돈이 저희 회원사들에게 지급이 됐고요. 그 숫자를 보니까 3047개 회원사가 부업에 성공하셔서 마진을 가져가셨는데 그 마진의 총액이 100억이더라. 해년마다 50%씩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고 나지 않고 회원사들 살림살이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역은 공공조달이라는 걸 통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건데요. 그럼 공공조달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 모두 다 세금을 내죠. 그 국가는 그 세금을 모아서 사회나 필요한 곳에다 돈을 집행을 하는데 1년에 170조 정도 되는 그거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용을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나라장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영역은 이렇습니다. 크게는 시설, 용역, 물품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쪼개집니다. 시설은 월드컵을 치러야 되니까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뭔가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공사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하는 시설, 그 다음에 용역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걸 용역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물품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물품의 제조 입찰과 물품의 구매 입찰로 쪼개집니다. 물품의 제조 입찰은 실제 그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 제조한 사람들, 나는 공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러이러한 설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나는 직접 이걸 생산을 해. 마스크를 예를 들어 보면 마스크를 실제로 자기 공장에 공장 설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생산하시는 분들만 입찰에 참여해라. 그리고 낙찰을 받으면 네가 직접 만들어서 납품을 해. 이게 제조 입찰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 물품의 구매 입찰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도소매입니다. 나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스크 구매 입찰에 낙찰을 받게 되면 수요처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규격이나 납기나 거기에 맞는 마스크를 찾아서 매입을 해서 사서 납품을 하고 유통 마진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그 안에 도소매 관련된 항목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낙찰자를 어떻게 결정하냐, 뭐 최저가냐, 뭐 제한서를 쓰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참여한 업체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냅니다. 그냥 로또처럼 참여한 업체들이 1000개, 2000개다. 그럼 그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을 뽑아내서 네가 납품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낙찰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원에 사서 200원에 납품을 하게 되면 100원의 마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자신의 이제 소득이 되는 거죠. 추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재테크나 부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 시장이 1년에 전체 공공조달 시장은 170조인데 이 물품 구매 입찰은 1년에 5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물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고요. 그 물품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이제 크게는 뭐 마스크, 뭐 군부대 같은 PX에 들어가는 뭐 생수, 뭐 과자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쓰는 뭐 청소비품 그런 것들도 다 공공조달을 통해 쓰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공무원들이 쓰는 노트북 다 공공조달로 다 그렇게 나갑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마스크 입찰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손소독제 그런 것들이 다 실제 인콘이 진행했던 물품들입니다. 저희 인콘 조달 플랫폼 메신저를 보면 이제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요. 혼자 하면 10시간, 인콘 하면 10분.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물건들, 마스크나 되게 다양한 물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입찰 공고를 보고 입찰 규격을 보고 이 규격에 맞출 수 있는 제조사를 찾아서 견적을 받고 가장 좋은 견적을 제시한 제조사를 선별해서 투찰해서 낙찰을 받으면 국가랑 계약을 하고 제조사랑 계약을 하고 제조사가 돈을 달라라고 하면 물건을 매입하는 비용 주고 물건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돈을 받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들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죠. 그것들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게 그만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들이 그만한 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하는 입찰권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제조사는 서로 신뢰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뭐 70% 내지는 전액을 다 달라고 하죠. 예를 들면 7, 8천 이상 돈을 주고 물건을 매입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내가 7, 8천이라는 돈이 그렇게 있느냐. 그리고 또 7, 8천이라는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물건을
제때 납품을 못하거나 뭔가 하자 있는 물건을 납품을 하게 되면 그럼 난 어떡하지? 이러저러한 리스크들이 너무 산적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걱정들을 인콘 조달 플랫폼이 한 번에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일단 인콘은 15년 된 상장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회사가 체계가 잡혀 있고 여러 제조사들하고 신뢰를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에 입찰이 500개에서 1000개씩 나옵니다. 근데 1000개 정도 나오는 입찰건들이 모두 다 낙찰만 받으면 전혀 리스크가 없이 마진을 받을 수 있는 입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입찰건들은 단가도 잘 잡혔고 실제 제조사들도 잘 잡을 수 있고 전혀 리스크가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 입찰건들의 5% 이하입니다. 그래서 골라내는 그 역량이 소위 이제 인콘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저희들은 리스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리스크는 이렇습니다. 크게는 규격에 대한 리스크. 수요처가 원하는 규격서가 있어요. 그 규격을 맞춰야 돼요. 100%. 규격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납기.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내가 하면 KF94 뭐 100만 장을 납기를 내일까지 납품해 라고 하면 사실은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규격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납기에 대한 리스크, 이제 그 다음에 마진에 대한 리스크죠. 규격도 맞출 수 있고 납기도 충분해. 근데 우리가 KF94 마스크를 한 장에 100원에 샀는데 80원에 납품을 하라고 해. 그럼 사실은 앉은 자리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죠. 규격에 대한 리스크, 납기에 대한 리스크, 마진에 대한 리스크. 이제 이건 입찰 공고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죠. 두 번째 리스크는 이렇습니다. 전체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 낙찰이 된다고 하면 국가랑 계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사랑 계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사한테 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납품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문제 생기면 자기 책임이니까. 근데 납품이 잘 끝나면 이제 수금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서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데 뭐 증권도 끊어줘야 되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이 했다고 하면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까? 입찰 공고에 대한 리스크, 이런 절차를 밟는 데 대한 리스크. 요즘 같은 때에는 경제 상황이 급변을 하게 되니 거기에 대한 사정 변경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그러면 개인이 다 감당을 하면서 이 일을 할 거냐? 사실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은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거의 1000건 정도가 나오고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시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정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서 돈을 받을 우리의 채무자는 국가거든요. 사실은 한두 건 가지고 일을 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해가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렇고 쭉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재테크가 돼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자면 인콘과 함께하는 것들이 리스크를 0에 가깝게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희가 회원사들하고 협약을 맺으면 이런 내용을 써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오는 입찰건들에 대해서 리스크 분석을 해서 가장 안정된 입찰을 선별해서 제공을 해드리겠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투찰 행위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와서 투찰이 낙찰이 되면 우리가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안내를 해드려서 혼자도 다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린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제공해드리는 입찰건에서 손해가 난다고 해도 우리는 약속드린 5%를 무조건 지켜드린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이 모든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앞으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소위 사업자를 이용할 로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드린다. 그리고 여기서 드는 돈들은 모두 다 인콘이 다 제공을 한다. 제조사에 줄 돈 있으면 다 준다.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이제 벌써 2015년부터 꽤 됐죠. 거래 금액이 전체 2천억을 했고 우리 회원사분들은 100억이라는 이제 마진을 가져가신 거고 3047개의 회원사분들이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셨다. 요게 이제 개략적인 이해가 될 겁니다. 열정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루 10분씩 입찰에 참여해 주셨는데 수주에 실패하면 얻는 게 없으니 너무 이제 그분들도 힘 빠지고 어려우시고 그래서 이제 열정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올해 2022년 2, 4분기부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입찰 정보의 80% 이상을 꾸준히 참여해 주시면 특별한 이제 하자나 문제가 없으면 이제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어떤 상품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매 분기마다 10만 원이니까 1년이면 4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낙찰받는 방법은 가격을 투찰합니다. 가격을 집어넣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1억이라고 하는 입찰이다 라고 하면 범위를 주어줘요.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가격을 집어넣어요 그냥. 그러면 그 공공기관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쭉 취합을 해서 어떤 선을 딱 그어줍니다. 뭐 9,500 이렇게 선을 딱 정했어요. 기준선을. 그럼 그거보다 낮게 투자를 한 사람들은 낙찰환율 미만이라고 그래서 이제 순위 박. 그 다음에 9,500보다 낮지 않으면서 최저가. 누군가 9,500을 투자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1등. 9,500 이론을 썼다. 이 사람이 2등. 그렇게 순위를 쭉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1등부터 적격 심사라는 걸 해요. 이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이 멀쩡한 거냐, 뭐 세금 잘 내고 있냐,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그런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그냥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분들이 하루에 10분이라고 하는 게 입찰을 확인하고 그걸 들어가서 가격을 투찰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 투찰하는 그 범위는 본인이 원하는 데서 투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저희가 과거의 통계를 이용해서 가장 낙찰자가 많이 나온
나왔던 그런 구간들,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하면 1억에서 9,700, 1억 300 사이에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 안에서는 거의 뭐 60% 이상의 낙찰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통계나 이런 정규 분포에 관련된 지식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데 투자를 어떤 지점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조달 메신저에 원하는 구간을 찍으세요. 그럼 난 이 구간은 좋아. 그럼 여기서는 요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까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있으면 본인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 나 이 구간인데 그 안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어라고 하면 랜덤을 하면 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하면 그거 저장하면 이제 메신저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걸 그대로 내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나라장터 같은 입찰 사이트에 실제로 로그인 하셔서 그걸로 입찰 참여하면 됩니다. 이거 정말 되는 건가? 어려워하시죠? 이제 그렇게 되면 분기마다 한 번씩 열정 펀드라는 걸로 이제 한 번씩 북돋아 드리고, 저희가 매주 이제 회원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결국은 운이거든요. 근데 꾸준함, 운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그 로또를 매일매일 10개씩 긁느냐, 그냥 1년에 한 번 긁느냐, 따라서는 당연히 확률이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서 입찰 사이트는 나라장터가 대표적인 사이트지만 국방부에는 국방 사이트가 또 있고요. 한국전력 사이트가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거든요. 각기 그 사이트에서 입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입찰건들을 모두 다 참여해라. 그 다음에 하루 10분 꾸준히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정말 빨리 되신 분들은 어제 사업자 만들고 내일 낙찰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되고 나서 또 되세요. 그 뒤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에는 거의 뭐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시면 조금 확도 높게 이제 낙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두 달 정도, 뭐 6개월 정도 해서 낙찰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을 하시면 사실은 조금 쉽지 않다. 물론 열정 펀드로 저희가 응원도 해드리고, 하지만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이제 길게 이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올해만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공조달이 있는 한 이거를 일단 하는 걸 배우셨으니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하시고 나중에 5년, 10년, 20년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도 하시고 자기 자식들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없어지기 전까지 이 공공조달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었어요. 공공조달 시장은. 그때는 이제 나라장터라고 하는 이제 입찰 사이트가 아니라 실제 가서 했죠.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때는 아는 분만 이제 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사실 입찰 참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시장을 아시는 분들이 뭐 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사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는 거 아니겠냐, 이제 서운해 하실 수도 있죠. 어차피 이 시장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냐, 이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조달 시장은 우리나라 재테크나 부업 중에서 가장 최고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사실 뭐 부업으로 지금 하시다시피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 부업거리가 많은데, 이 세상에 모든 부업거리가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부업거리는 뭐냐? 공공조달.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장 하고 싶으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면 바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바로 홈택스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 있긴 해요. 지문보안 토큰이랑 뭐 공인증서랑 이제 발급받고, 그 뒤에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들은 네이버에 그 인콘 공공조달 플랫폼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는 절차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안내해드린 팀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2, 3일이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바로 다음 주면 입찰 참여할 수 있다. 어차피 그 정보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회원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런 서류를 보내시고, 저희와 협약서, 인콘은 우리 회원사에게 정보를 내보내고 모든 손해는 인콘이 보존한다, 안정적으로 마진을 가져가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런 협약서에 날인을 서로 해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조달 메신저에 아이디랑 비번이랑 링크를 메신저를 보내드리고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입찰건들이 쭉 이제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준비한 입찰건들이. 이거 괜히 했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 담당하시는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가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율의 근거에 따라서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1억짜리를 수주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마진을 이제 5%를 지켜드리기 때문에 수주하신 분들은 납품하고 나면 공공기관에다가 1억짜리 세금 계산서를 끊습니다. 그러면 제조사나 인콘에서는 세금 계산서 또 들어올 거예요. 9,500짜리 매입 세금 계산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1억짜리 세금 계산서를 끊고 9,500짜리 매입 세금 계산서 들어오면 남는 거는 500짜리가 남죠. 500이 남죠. 예, 이게 이제 수주한 회원사의 5% 마진입니다. 근데 5% 마진은 부가세 포함이죠. 500이라고 하는 부가세 포함한 마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부가세는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450만 원. 그럼 여기서 부가세는 45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금액에서 뭐
뭐 계산해봤더니 뭐 기본 인적공제 금액 플러스 종합소득세율 최저급간 500이면 최저급간이거든요. 6% 최저급간을 적용을 시키면 종합소득세는 12만 4천 원이 나와요. 세금은 1억짜리를 수주해서 1억짜리 계산서를 끊고 9,500짜리 협약대로 들어와서 통장에 500이 들어오면 거기서 부가세는 45만 원 내시고 종합소득세는 12만 4천 원을 내시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쓰실 수 있는 돈은 얼마냐면 세후 소득 442만 원. 이거는 세금 다 내신 돈이에요. 500만 원의 마진을 챙기시고 세금 다 내시면 442만 원을 세후 소득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맛있는 거 사셔도 된다. 손해보는 케이스는 이런 거죠. 이제 잘못된 물건을 납품을 하거나 납품을 했는데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예를 들면 지금처럼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원가가 갑자기 상승을 해서 손해가 나거나 이러저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 리스크는 모두 다 인콘이 가져가고 저희 회원사분들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손해를 인콘이 다 부담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하냐? 저희 회원사로 가입하실 때 협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정보를 주신 거에 대해서 낙찰 받으시게 되면 계약 금액의 5%를 확정 마진으로 보장을 해드리는데, 만일 그 안에 손해가 이러이러하게 발생을 하게 돼도 그 손해를 절대 회원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쓰고 거기 도장을 찍고 나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약서를 1차 필터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낙찰이 됐을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라고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 표준계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딱 이제 승인이 받은 소위 양 당사자가 이제 평등한 조항들이 있겠죠. 그런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제 수주한 업체는 당연히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주한 우리 회원사는 인콘과 계약을 할 것이고요. 인콘은 또 제조사랑 계약을 하겠죠. 이 모든 계약서를 거의 대부분 전자계약으로 합니다. 전자계약으로 하고 표준화된 문구를 써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서에는 당연히 그런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있겠죠. 거기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필터링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서울보증이 발급한 계약 보증증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역할은 실제로 이 양 당사자가 뭔가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그러면 양 당사자에게 그냥 묻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서울보증증권이라고 하는 업체가 보증을 섭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가 인콘한테 그런 계약서를 쓰면서 증권을 주면 제조사가 납품을 못하면 서울보증에 청구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권을 줍니다. 보증을 해주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증권에서 그것들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리스크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뒤에 이러저러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리스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협약서랑 표준화된 계약서, 그 다음에 증권들이 그 다음 커버를 합니다.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인콘이 모두 다 그것들을 책임진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달 플랫폼은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부업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공조달 플랫폼을 꼭 한 켠에 챙겨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